검찰이 네. 저희 민주당과는 별로 안 네. 친한 것 같습니다. 아이 그 화요일 오늘도 초선 열전 대신에 지도부 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감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요즘 의원들 얼굴 좋다 얘기도 하고 야당은 또 얼굴 안 좋다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로 야당 내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어제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역사상 원내정당이 이렇게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런 정말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지표 또 민생 암흑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는 어렵고 복지는 줄고 노동은 힘들어지고요. 환경은 오염되고 앞으로 얼만큼 대한민국이 망가져야 정신 차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우 어둡습니다. 얼굴이 안 좋다 진짜로. 뭐 뉴스는 보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말하고 뭐 하여튼 검찰발 뉴스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조국 예전 조국 그때하고 좀 흐름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여야가 굉장히 경색되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그 민주연구원이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 별도 법인에 대한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건데 마침 그분이 네.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안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의 사무실이 청량리에 있었다. 그럼 청량리로 갔겠죠. 몰토로 민주당사로 갔겠어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이회창 총재 시절에도 당시 야당 대선 끝나고 네. 대선 자금 다 조사하고요.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도 받고 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당사도 다 국가에 헌납하고 다 뭐 이런 일도 있었죠. 당의 간판도 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헌정사에 없었던 수색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도 수색을 받고 법원, 검찰,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까지 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받는 받아야 거예요. 된다. 그래서 청량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랬으면 이게 청량리로 갔겠죠. 민주당사 한중간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네. 궁금한 거 저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별도 법인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민주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사무국과 민주당 사무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건지 아니면 공짜로 쓰는 건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개인 그 별도 법인들 민주당에서 다 나서서 저렇게 온몸으로 막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진짜 임대료는 냅니까 지금? 기본적인 상식은 좀 갖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민주연구원은 정당법상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내정당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여의도연구소 그래서 여의도연구소가 국민의힘 산하기관 아닙니까? 사실 산하기관인데 법적으로는 별도의 재단 네. 법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만 정당법상 설치된 연구소입니다. 네, 그냥 맞습니다. 자유롭게 이사들이 몇 명 모여서 이 각출해서 만든 재단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묻는 건데요. 궤변이고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는요 또 한 당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정당의 별도 자율이지만 건물에, 네. 정당법상 설치하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네. 정당에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계없는 기관이라고 아니, 말씀할 수 관계없는 거라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그건 절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정당 역사상 저는 최초라고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한나라당 당시에 차떼기 했지만 당사 압수수색 거부하셨습니다. 온몸으로 막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청와대도 임의 제출 형식을 했죠. 해당 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은 아무나 뭐 압수수색 영장이 뭐 발부가 아무렇게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특정 시간과 특정 현안과 특정 압수수색을 원한 내용이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이 어찌됐건 이 관계자들이 이 정당하게 변호인 입회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어쨌습니까 어제 당사에? 그래서 이 정말 어저께 출퇴근하는 지난번에 직원들 사이에 껴서 이제 이 완전히 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뭐 2002년도에 그렇게 궤변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2002년도에 한나라당 당시 야당의 대선 자금 압수수색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지금은 민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결국. 네, 그 민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연구소인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우리 당은 여의도 연구소가 별도 건물에 그거는 좀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별도 예, 건물로 네. 압수수색을 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청량리에 그 민주연구소가 있었으면 검찰이 청량리로 갔을 겁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이의 압수수색이라고 호도하지 마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민주연구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기관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특히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네. 오늘이잖아요. 네, 하루 맞습니다. 앞둔 사이에 2차 압수수색 꼭 해야 되냐. 그 시기가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요. 예. 검찰이 만약에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를 했다면 뭐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면 네. 압수수색 날짜를 바꿀 수 있었겠죠. 근데 검찰은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1차 압수수색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원의 영장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진짜 정치적으로 고려했으면 시정연설 다음날 했겠죠. 아니 검찰 스케줄로 가는 걸 갖다가 스케줄로 가는 거다. 저희 뭐 국민의힘과 의논을 했습니까? 청와대와 의논을 했습니까? 그걸 갖고 왜 하루 전날이냐? 그거는 진짜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피의자가 자기 압수수색 받고 싶은 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보이콧까지 뭐 한다고 오늘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네. 이 방금 압수수색은 변호인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피의자 변호인뿐만 아니라 이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8층과 10층에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인의 변호인도 요청하면 입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진짜 이 야당을 죽여서 경제가 살 것 같으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번에 첫 번째 압수수색 나왔을 때는 대검 국정감사 날이었고요. 어제는 법무부 국정감사 날입니다. 이 검찰총장을 위한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압수수색 아닙니까? 사실 누가 봐도 그날 딱 특정해서 왜 하필이면 대검찰청 법무부 국정감사 날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럼 다른 날 오시든가요. 근데 아니, 어찌되었건 피의자가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날짜를 제발 좀. 정해요? 저희가 대화를 들어보고, 하는데요. 네, 네.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하시고요. 제가 말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어떻게 짜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온갖 복지, 노동, 환경 예산 다 반토막 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경제 포기하시는 건 좋은데 야당 탄압하시는 건 좋은데 제발 국민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아니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시면 아니 그러면 야당 저도 그러면 야당으로 가서 범죄 저질러도 그냥 무죄 받습니까? 아니 그 범죄와 야당 탄압을 구분을 못 하시냐면 옛날에 유신 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 있었습니까? 지금 그 시절입니까? 범죄 법원에서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것들은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거고요.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얘기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경제 포기하셨다. 이런 말씀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요. 복지 반토막 낸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이 다 경색이 되고요. 지금 어렵죠, 문재인 상당히. 전 예.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물려준 국가 부채가 1,000조예요. 그거를 우리는 1,000조라는 빚을 안고 가게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니 1,000조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빚을 물려준 정권을 갖고 새롭게 정부를 출범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 그 경제 실패를 우리 당이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부채를 많이 남겨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허리띠부터 졸라매야지. 예. 무조건 여기저기 뭐 소위 말해서 뭐 7대 입법? 7대 악법, 이재명 7대 악법인데요. 뭐 노랑봉투법, 무슨 뭐 농민들 쌀 무조건 사줘라, 알겠습니다. 뭐 양곡관리법. 별 예. 양곡관리법이요. 그리고 별 입법들을 다 만들어서 돈 뿌리기 전국에 돈 뿌리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다 거부했었던 법안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네, 정리하시죠. 저희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정부한테 떠넘기시면 안 세게 되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발언은 장경태 좀 정량을 의원이 지켜주시면 최고위원님 좋겠고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예. 범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전 네. 부적절하다 봅니다. 어찌됐건 범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요. 피의자 신분이고요. 여러 가지 수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범죄가 소명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당의 지도부란 분이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 부채가 쌓여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48조 원가 이 말도 안 되는 뭐 한미 정상회담 했다고 해놓고선 이 한미 통합 수합 얘기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하다 하더니 그 48조 하고 나서 쏙 들어가셨죠. 지금 고금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역전 현상 이미 미 연준에선 더 올린다고 합니다. 3.25에서 아마 4.0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더 갈 텐데요. 한국은행 어떻게 하실지 지금 결정 안 하셨죠? 고물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속 이렇게 저희 이 작년에 요소수만 부족해도 저희 뭐 마치 나라 망할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휘발유 가격 그나마 유류세 감세해서 저희가 민주당 협조해서 그나마 지금 기름값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값 잡으면 뭐합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올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렸고 또 올릴 텐데요. 계속 이렇게 고물가로 직행하다 보면 대한민국 경제 민생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모르세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만 몰라요. 답답합니다 정말. 네, 전 국민이 답변 다 아는 짧게, 얘기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엔 연설은 다자외교는 네. 48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130여 개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냥 짧게 이렇게 저렇게 토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저희는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는 1,000조의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요. 외적 변수입니다. 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돈 퍼주자고 전 난리예요. 그리고 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인수위 때 지금처럼 원전, 발전소 다 폐기하면 임기 말에 전기요금 40% 오른다라고 인수위에서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스요금 오르고 석유값 불안정하고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뿐이 없는 이미 예정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갖고 출발하는 이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재명 대표 범죄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놓는 이러한 후한미취한 정당이 도대체 야당 탄압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뭐 네,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다자외교가 아무리 하시면. 좋아도요. 48초는 다자외교라고 할 수 없고요. 48분도 부족합니다. 저도 국제회의 많이 가봤는데 48분 회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왜 안 올렸냐면요. 그동안 국민경제 어려워질까 봐 문재인 정부에서 끝까지 참고 참았던 겁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아니죠. 이미 예상됐었던 거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알겠습니다. 폭탄을 받았죠. 좋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네. 이게 사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권한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보면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뭐 사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아니,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검찰 수사이지 우리 당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범죄자라고 지금 그 의혹이 충분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의혹이 10여 가지가 넘어요. 그것도 다 민주당 내에서 지난 경선 때 나온 의혹들이에요. 그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 당은 관심도 없습니다. 네. 우리 당은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요. 또 북한의 도발 심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바로 2개 특위 구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엄청난 책임감 느끼고요. 한규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핵위기 대응 특위도 예. 만들고요. 또 유석열 국회의원 그분을 특위위원장으로 해서 민생경제 안정특위도 만들고요. 27일 날은 대통령께서 직접 제11차 민생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갖다가 90분간 생방송하면서 네. 관계부처 장관들을 다 하겠죠. 참여시키고 국민들한테 생생히 네. 보여주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경제를 하려면 야당하고 같이 가야 뭔가 입법도 되고 예산도 되고 할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쉽지 지금 장경태 의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면 경제보다는 그냥 대치 국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네. 이재명 리스크와 당신네들이 할 국민에 대한 책무를 딱 분리하고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됐다. 아, 손절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까지 이재명 리스크를 껴안고 민주당이 음.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려고 자멸의 길로 가려고 네. 저렇게 애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경태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능하고 불통한 대통령 모시고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대장동 특검하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특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리스크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님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가 부패가 있습니까? 정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힘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저희가 정말 조사할 힘이 없는데요. 어찌되건 대장동 특검 하시면 되고요. 부산저축은행 수사 정말 이 대표께서 빼주신다고 빼더라도 특검하자고 하는데 빼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문제 많습니다. 저 예금보험공사까지 가서 예. 대장동 PF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채권 2위였습니다. 1,800억 규모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 질문지답도 해봤는데요. 이 부산저축은행 PF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왜 대장동 PF 1,800억은 왜 뺐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모터스만 50만 주, 파이낸셜 240만 주거든요. 어떻게 이 가격이 그렇게 6분의 1까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부친의 자택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김만배 씨 누이가 갑자기 그렇게 매물 등록도 안 했는데 삽니까? 그 공인중개사 지금 폐업 신고하시고 어디 사라지셨어요?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아무튼 저한테 수사권 있으면 제가 다 수사해 드릴 네, 텐데 특검 안타깝습니다. 부분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특검 특검은요. 받으시죠. 지금 장경태 네. 최고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작년에 특검을 주장하는 자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일기 원내대표 하실 때요. 네. 이 그래서 뒤에 국민의힘 네. 백드롭으로 네. 크게 그 하셨고 얘기를 발언도 하시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양쪽이 다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즉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본인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정권이 바뀌기 전에 2년간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일가 김건희 여사 그 장모님 다 추미애 또 박범계 그 두 분 계실 적에 2년 동안 탁탁 진짜 털렸습니다. 2년이면요 도이치 그 주가 조작 충분히 수사하고도 벌써 감옥에 쳐넣었어야 돼요. 왜 그때 못하시고 수사권 있으면 하시겠다면서요. 네. 2년 동안 탁탁 털고도 안 나온 걸 갖다가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저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때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었어요. 범죄 있었으면. 그러게 저희 2년 동안 털었어요. 검찰이 네. 저희 민주당과는 별로 안 네. 친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당시 국민의힘에는 정권을 잡았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요. 아니요. 그때 부럽네요. 법무부 네.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아 죽일 듯이 했어요. 2년 동안 털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온 걸 갖다가 정권 바뀌고 아니, 뭘 털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수하도 아니고 부하도 아닌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잡아 죽입니까? 아니 그럼 그때 박범계 의원은 뭐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었죠. 그랬으면 법무부 지금 장관이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왜 그때 검찰총장이랑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2년간의 어떻게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합니까? 그럼 그때 검찰총장도 계셨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었죠. 지금 만약에 뭐 네. 똑같은 얘기가 그때 되는 것 같아서 구속했으면 법무부 대통령이 안 장관이 원하면 되죠. 구속이 뭐 됩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특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은 그걸로 좀 포인트가 가고 나머지는 민생이나 경제로 갈 수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 같습니다. 아니요 특검은요 네.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무슨 특검을 합니까? 특검은요 특검 논의하는 데만도 60일이 걸려요. 벌써 그 핵심 증인들이 네. 그 증언을 쏙쏙쏙쏙 하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범죄 의혹들은 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민주당 말씀하세요. 경계에서 네.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하는 거고 또 지금 많은 증인들이 구속도 되고 심지어는 핵심 증인 내부는 자살까지 했어요. 극단적 선택이요. 네, 극단적 죄송합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어요. 그것도 저는 사실 다시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사 시절 수사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거기에 말씀을 대한 근거 더 없는 얘기 반성을 하시지 많이 마시지요. 근거가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 실제 누가 그 수사받는 아니 대상들이었어요. 수사받는 대상이라니요. 그렇게 근거 없는 좀 확인을 말씀을 하고 아침부터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합니까?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의원님 신분에서. 아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지도부시잖아요. 여당에. 알겠습니다. 그 집권 부분은 여당. 뭐 여기 막 확인돼서 다시 지금 말씀을 이재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알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이나 그것도 연달아.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 다른 얘기를 어떻게 좀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얘기하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지금 검찰 수사 받으시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강압적 수사를 했는지 인권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그래서 먼저 저는 아닙니까? 그 그게 부분도- 먼저 사람의 그래서 도리입니다. 가족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네, 이재명 대표 그래서 무슨 상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김홍기 씨 같은 잠깐만요. 분은 가족들이 지금 흥분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지 그걸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특검은 아직 뭐 여야가 아마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도 들어보면 아니 합의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수사가 알겠습니다. 예. 진행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물타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좀 뜨거워져가지고 예. 하여튼 이 검찰 얘기나 수사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연관성이 다 있다 보니까 좀 뜨거워지는데 지금 관저 입주 얘기를 좀 해보면 아마 곧 갈 것 같은데 이 만찬 행사가 지금 열리는데 민주당 말고 오부 요인이 초대됐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피의자가 같이 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의자하고 대통령이 같이 앉습니까? 그럼 이제 야당 대표라고 인정이 안 한다. 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보신다. 네. 그러면 뭐 진짜 협치고 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다자 외교 하시면서 뭐이 저새끼도 하시고 뭐 쪽팔린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뭐 바이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리면 발리면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그걸 또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민주당을 향한 욕설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럼 저희를 욕하는 사람과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빨리 관저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서초동에서 용산 뭐 출퇴근한다고 하면서 교통체증, 시민 불편 또 이 교통 경찰관들 어렵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식사는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서초동 술집 만취 사진에 이어서 이렇게 청담동 술집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안 들리게 빨리 관저 입주하시고요. 정말 식사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저 부분은 뭐 입주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저 입주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벽이 너무 얇아서요. 벽이요? 방호벽을 설치했어야 예. 된대요. 또 하나 하이아트 객실에서 관저가 전부 다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 관저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조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요. 바로 곧 입주하십니다. 또 하나 입주합니다. 예. 어저께 김의겸 의원님은요. 한동훈 대한민국, 장관 답변이죠.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조작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한동훈 무슨- 장관하고 네. 대통령 뭐 네, 그거 김현장 다 지금 변호사들 조작인 거가 만났다. 다 예. 드러났는데 그 정도면요 국회의원 사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도대체 한두 번입니까? 김의겸 의원님은 청와대 대변인 하실 때부터 본인 처신도 못 하신 알겠습니다. 분이에요. 시간이 좀 한 30초 정도 남아서 장경태 의원님 말씀 듣고 여기 토론 관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예. 지금 자택에 계신데요. 자택에서 수해 복구 여러 피해 현황도 마치 NSC도 옮겨간 것처럼 이 총리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관저를 옮기는 것 자체도 이렇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방호벽도 이
제대로 된 검토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청와대 나와서 이렇게 무작정 대책 없이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방호벽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고 관절을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간다 안 간다 이걸 결정합니까? 정말 그 한심합니다. 설치에 시간이 됐습니다. 더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미리 안전하게 검토를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졌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공사 기간 길어져서 왜 못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자, 오늘도 뜨거운 열전이 됐습니다. 정말 열전이 됐습니다. 약간 좀 목소리 커진 부분 아마 여야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청취자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비대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